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리아 서킷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부제는 턴어라운드를 준비 중인 PCB 업체. 오늘 영상의 순서는 PCB 관련 용어 및 공정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업 개요, 재무제표 분석, 밸류에이션, PCB 업계의 최근 변화된 점, 투자 포인트, 차트 분석, 주가 예측 및 대응,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사실은 3주 전에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거를 영상을 올리기가 좀 김이 빠지지만 그래도 공부 차원에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PCB 관련 용어는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저는 주식을 공부하면서 이쪽에 그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이거를 한번 이 기회에 정리를 해봤고요.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온 용어는 주로 주식적인 측면에서 그 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PCB는 이제 Printed Circuit Boar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쇄 회로 기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폭시 수지의 절연판 위에 이제 동박을 입혀서 회로를 형성하고 그 위에 이제 반도체나 저항기, 콘덴서 등 전자 부품을 장착하여서 이제 정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기판을 말합니다. 흔히 이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PCB 업계에서는 이제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반도체 밭이 아니고 산업의 밭 이렇게 해서 쌀을 생산하는 밭 이렇게 이제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폭시 수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에폭시 수지는 플라스틱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플라스틱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플라스틱 종류죠. 근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가소성 수지와 경화성 수지로 구분을 합니다. 가소성 수지는 어떤 열을 가했을 때 변화가 되는 것을 가소성 수지라 그러고 이제 경화성 수지는 변화가 안 되는 것, 열을 가했을 때 변화가 안 되는 것을 이제 경화성 수지라고 하는데 에폭시 수지는 그런 열 경화성 수지 중에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밭이라고 할 수 있는 PCB가 깔리고 그 위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라는 패키지 기판이 깔리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반도체 칩과 PCB를 연결하기 위한 징검다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기적 신호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만 이해하시면 PCB에 대한 그런 개념을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요 밑에 깔리는 것이 이제 이 PCB입니다. 이게 에폭시 수지 같은 그런 열 경화성 수지로 된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그 위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가 패키지 기판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기적으로 어떤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중요한 어떤 반도체 칩이나 어떤 전자품 이런 것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칩, 서브스트레이트, PCB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이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리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금속 종류로 해가지고 요거를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칩과 패키지 기판을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WB 와이어 본딩하고 FCB 플립 칩 본딩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 패키지 기판과 그 밑에 PCB 간의 연결 방법에 따라서 이제 리드 프레임 방법과 BGA 볼 그리드 어레이 이렇게 이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WB, FCB, FC
그 다음에 리드 프레임, BGA 이런 식으로 이제 약자로 해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 애널 리포트를 읽거나 이렇게 회사 그 사업 보고서를 볼 때 이런 거를 알아야지 이제 사업 보고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보고요. 잘 아시는 분은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칩과 패키지 기판을 연결하는 방법인데 와이어 본딩은 어떤 철사줄이죠. 철사줄 같은 그런 금속성 그런 연결 회로를 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반도체 칩과 패키지 기판을 연결하는 그런 방법이고 그 다음에 FCB는 이것은 더 이제 진일보한 방법인데 플립이란 말이 이게 영어로 이제 어떤 거를 튀기다 뭐 이렇게 그 팝콘 튀기는 것처럼 튀기는 거, 그 다음에 공중으로 이렇게 날리는 거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띄우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칩을 공중에 띄우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오니까 요거 그림을 보고 이제 보시면 되고 고기능 반도체 칩을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본딩은 요 칩과 여기 기판, 패키지 기판, 서브스트레이트를 와이어 선으로 해서 이제 연결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일보한 방법으로 플립, 요 칩을 약간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이게 그 선이 없고 근데 공중에 떠 있는데 중간에 솔더 볼이라는 그런 금속성 그런 볼 같은 걸로 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납땜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땜을 중간중간에 여러 개 이렇게 해서 작은 납땜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공중에 띄운 그래서 이걸 FC 이제 혹은 FCB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을 다시 이제 보는 건데, 이것이 이제 기판이고, 서브스트레이트가 되었고, 여기서 칩을 올려놓는데, 이제 와이어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솔더 볼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연결하느냐, 그거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요거 공정은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시고요. 요렇게 이제 그 솔더 볼을 올려놓고 열을 가해서 납땜하는 식으로 녹여가지고 이제 그 칩이 이 여기 서브스트레이트 위에서 이제 공중에 떠 있는 플립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 플립 칩 본딩이죠. 이것의 장점은 이제 2차원적인 배열로 인해서 그 사이즈를 적당하게 구현할 수가 있고 고속 신호 처리가 가능하고 또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열 특성도 상향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연결 접점 증가, 사이즈 축소, 고속 신호 처리 가능, 열 특성 상향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기판과 메인 PCB의 접속 방법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리드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볼 그리드 어레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리드 프레임은 아까도 이제 좀 설명드렸지만 금속성 그런 판 같은 걸로 해서 PCB와 서브스트레이트를 고정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저기 자동차라든가 뭐 그 열과 이제 진동이 많은 이런 데는 이 리드 프레임을 좀 강력한 걸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볼 그리드 어레이는 이제 BGA인데 그 리드 프레임이 없고 여기에 그냥 저 볼로 해서 이렇게 볼로 해서 납땜하는 그런 개념 비슷하게 해서 밑에서 이제 전기적 신호를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대신 이런 거는 사이즈는 작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자동차용이나 전장용 이런 데는 좀 쓰기가 힘들겠죠. 이게 좀 구조적으로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BGA의 장점은 이제 사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저기 뭐 그런 사이즈가 작아야 되는데 핸드폰이나 무슨 그런 이제 때 쓰이고 속도 및 전기적 성능이 우수하다 이렇게 돼 있고 자동차와 같이 온도와 진동이 있는 분야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리드 프레임 타입인데 이렇게 금속성으로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켜줘서 좀 강하게 힘을 받을 수가 있고, 요거는 BGA 타입인데 그런 것이 없이 사이즈를 이제 작게 만드는 이런 타입이 되겠죠.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FC, BGA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연결해서 위에는 칩을 플립 형태로 해서 플립 칩으로 하고, 밑에는 볼 그리드 어레이 해가지고 연결,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주면 굉장히 사이즈가 이제 작아지면서 기능이 뛰어난 그런 이제 칩을, 저기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PC 및 서버의 CPU형 패키지 기판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하고요. 고성능화, 미세회로 공정에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인텔이 CPU와 CPU형 패키지에 EMIB라는 기술을 도입하면서 FPGA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투자를 이제 확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오는데, 플립칩과 BGA를 이제 된 건데, 여기 밑에는 BGA형 볼 그리드 어레이고, 여기는 위에는 그 플립칩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이제 떠 있는 그런 거가 되겠죠. 요 플립칩과 BGA가 이제 연결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중요한 그런 기술로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면도를 자세히 나타난 건데, 비슷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FCCSP라는 또 용어도 나옵니다. 요거는 FCBGA보다 이제 비슷한데 더 사이즈가 작은 패키지에 사용되는 그런 기판이고요. 사이즈를 가지고 BGA냐 뭐 CSP냐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0.8mm 이상이면 이제 BGA 피치 차이로, 그 다음에 그 이하는 CSP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볼 크기에 따라서 760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500 마이크로미터는 BGA용이고 350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CSP용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FCCSP는 스마트폰의 AP와 인터포저에 주로 사용이 되는 패키지 기판이라고 하는데, 이 인터포저란 또 그 용어를 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삼성의 갤럭시 11에서 이 기법으로 해서 이제 그 저기 반도체 기판을 만든다고 하는데, 요거가 이제 CSP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포저 공법은 이제 그 갤럭시 노트 10과 갤럭시 폴드에 공법을 적용했고, 갤럭시 11에도 이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고요. 그 전에 SLP라고 Substrate Like PCB라는 공법을 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긴 한데 이게 굉장히 가격이 좀 비싼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SLP에서 인터포저 공법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그 삼성이 그런 쪽으로 이제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포저의 단면도인데, 요거 한번, 여기에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가 되겠습니다. 여기 요 부분이 이렇게 인터포저를 삽입해서 이렇게 그 여러 개의 다이들을 연결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OC도 이제 많이 다루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보드 온 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이 COB가 되겠죠. 칩 온 보드 이렇게 되겠죠. 원래 아까 그 나온 그림들은 보드 위에 칩이 있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칩 위에 보드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된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그 전기적 신호를 좀 이렇게 짧게 구성을 하다 보면 이걸 거꾸로 이제 그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과 전기적 성능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 고속화, 대용량화가 용이하다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이제 이렇게
이게 칩이 있고 여기에 와이어가 있고 이렇게 거꾸로 된 뭐 이렇게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DI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High Density Interconnection. 그래서 고밀도 다층 기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로 이제 스마트폰의 메인 기판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HDI 그러면 그냥 스마트폰 메인 기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 층을 쌓아서 적층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층하는 공법인데 이 SLP는 이 HDI보다 더 진화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HDI가 발전된 형태고 더 얇게 만들 수가 있고 초미세 회로를 구현한다. 그래서 면적과 폭은 줄이면서 층수를 늘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스마트폰의 내부 공간 활용도가 개선되어서 큰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단점은 가격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HDI는 이 정도의 배터리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제 SLP로 하면 이렇게 큰 배터리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MLB는 서버 통신 장비에 주로 사용되는 기판인데 멀티 레이어 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을 이제 올려서 고밀도 회로 설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멀티레이어 보드는 이것도 뭐 층을 올리는 거니까 하여간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이 층을 고층의 그런 시대가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PCB는 PCB인데 이제 유연한 PCB가 이제 잘 구부러질 수 있는 플렉시블 PC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이미드 같은 연성 소재로 이제 만들어서 전자제품의 소형화 및 경량화를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PCB도 여러 종류가 있죠. 구부러지는 것도 싱글 사이드, 더블 사이드, 멀티, 그 다음에 리지드 FPCB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그 경성으로 하고 일부는 연성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강할 때는 강하고 약할 때는 약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RFPCB가 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경연성 PCB인데, 리지드 보드 사이에 플렉시블 형태를 이제 연결을 해서, 유연하게 이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코리아 서킷의 사업 보고서에 나온 그런 연구개발 실적에 나온 건데, 고집적 형태로 이제 그런 적용이 가능하고, 노이즈 억제, 높은 결합 신뢰성 확보, 무슨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SSD에 적용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IP는 시스템 인 패키지란 말인데, 서로 다른 기능이 반도체 칩을 하나의 형태로 연결하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반도체 칩을 이제 하나로 연결하는 것인데, 하나의 형태로 특정 시스템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SIP입니다. 다이가 1, 2, 3가 있는데 같은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MCP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멀티칩 패키징. 이것도 좀 하여간 수직으로 층을 쌓는 구조인데 약간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층을 쌓는 기법이 좀 유행인 것 같고, 그래서 주로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메모리고, 이것도 형태에 따라서 더블 다이, 트리플 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MCP. 그래서 핵심 용어를 좀 정리해 보면 요거는 이제 그냥 기업 분석 측면에서 이제 이해하는 공학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스마트폰은 이 HDI가 이제 스마트폰 메인 기판인데 이거를 이제 고층으로 쌓은 SLP가 이제 개발이 돼서 적용이 되다가 이게 가격이 비싸니까 인터포즈 방식으로 변화되는 이런 이제 양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MLB는 서버 통신 장비에 이제 주로 쓰인다. 그 다음에 FC, BGA는 CPU, GPU 등에 이제 주로 쓰인다고 되어 있고, CSP는
그 다음 BOC 이런 거는 모바일 AP 이런 데 쓰인다고 되어 있고, CSP는 또 모바일 범용 IC 이렇게 쓰이고, RFPCB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SSD에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회사별로 좀 분류를 해보면, HDI는 아까 스마트폰에 주로 쓰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코리아 서킷도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성 PCB는 이제 뭐 여기 대덕전자나 BH 뭐 이런 회사들이 되고, MLB는 통신 장비용이죠. 여기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이런 회사들이. 그 다음에 반도체 메모리 모듈 또 이제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이렇게. 그래서 코리아 서킷은 보면 이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모듈하고 핸드폰 이 두 개에 이제 해당이 돼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 이 코리아 서킷가 좋아지고, 핸드폰에서 이 PCB를 수주를 받으면 이제 좋아지는 그런 특징이 코리아 서킷의 특징입니다. 핸드폰과 반도체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코리아 서킷도 잘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흥국증권에서 나온 그런 레포트의 표인데요. 요거 이제 FCBGA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PC나 서버, CPU, GPU에 쓰이는데, 요거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인텔이 FCBGA 공법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이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산하는 업체가 일본의 이비덴, 신코, 아지노모토 이런 등인데, 이런 회사에서 이제 이 FCBGA를 만들려고 투자를 하는 중이에요. 그런 거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CSP 이거는 이제 5G의 도입으로 인해서 뭐 5G 베이스밴드 등을 이제 신규 출시하는 뭐 이런 그런 거 연관이 있고, 그 다음 일본이 이 BGA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PCB가 이거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BGA를 많이 만들면 이 CSP를 좀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FC BGA 신규 투자에 의한 카파 전환, 그래서 기존 FC CSP 업체 회가 아니죠. 수혜 이 CSP를 만드는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인데, 그 이유는 일본 업체들이 이 BGA를 투자하면서 CSP를 물량을 좀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SP를 만든 업체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거고, 모바일 쪽은 그렇고 메모리 쪽도 그런데, 메모리에 CSP, BOC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여기에 코리아 서킷도 포함됩니다. 그런 것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일본 업체들이 BGA에 좀 집중함으로써 CSP가 조금 소홀해지는데 이 CSP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기업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킷은 매출의 99% 이상이 이제 PCB,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업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산업의 특징을 보면 자동차, 항공기, 선박, 첨단 의료기 등에 쓰이고, 제조 능력을 설비가 좌우하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전방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원부자재, 설비, 약품 등 후방 산업이 있다. 있고, 성장성을 보면은 이제 IT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돼 있고, 첨단 기술을 요하는 군수, 자동차, 산업용 로봇 이런 것이 이제 핵심 부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 변동의 특성, 그거는 여기 사업보고서 나온 얘기인데, 경기 변동이라기보다도 이제 어떤 질적인 발전 양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뿐만 아니라 미세 패턴화, 경박화, 소형화 추세가 이제 심화되고 있고, 융복합화 및 신기능 추가, 고기능화 이런 식의 발전이 이제
요구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흥국증권의 문지혜 연구원이 쓴 9월 달에 쓴 레포트인데, 이 PCB 업의 특징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확실한 곳에만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PCB 업체가 가격 경쟁이 시작되고 수요의 변동이 심해지면서 오랜 침체기를 겪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 신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쉽게 투자를 잘 못하고 신공법이 등장해도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런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킷의 이제 주주를 보면은 최대 주주가 보통주 58%를 가지고 있고 우선주 43%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그 국민연금이 7에서 8% 정도 보유를 했었는데 최근에 팔고 이제 주식이 없어요. 그래서 왜 나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업황이 어려워서 나갔을 수도 있고 배당을 안 줘서 나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여간 2017년부터는 배당이 없습니다. 회사의 그 상황이 나빠져서 이제 배당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배당 정책은 뭐 별로인 것 같습니다. 자회사를 보면 코리아 서킷 자회사는 이제 테라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5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비상장이고, 근데 상장 회사 중에 30% 지분을 갖고 있는 인터플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는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플렉시블 그런 PCB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인터플렉스가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코리아 서킷도 같이 좀 올라가고 그렇고, 테라닉스는 비상장 회사인데 이게 자산이 1,161억대 있죠. 꾸준히 성장해난 회사고, 이 테라닉스는 주로 MLB를 만드는 회사 같습니다. 특수 메탈, 뭐 요거 뒤에 이제 나오는데 좀 보겠습니다. 네. 30% 지분을 가진 인터플렉스는 이제 이게 월간 차트인데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는 코리아 서킷도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좀 바닥을 기니까 코리아 서킷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지금 10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되는데 30% 지분이라면 900억 정도 이제 지분이 되겠죠. 테라닉스는 이제 비상장이고 5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특수 PCB, 메탈 PCB를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MLB PCB, 이게 통신이나 이제 이런 안테나 이런 데 쓰이는 그런 PCB를 만드는데, 이 테라닉스가 굉장히 사업이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요거는 테라닉스의 이제 자본 총계, 이거는 이게 2018년 기준 같은데, 예, 자본 총계가 1000억, 1020억 정도 되고, 매출이 이제 710억 이렇게 되고, 순이익이 55억 정도, 그걸 올리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도 탄탄한 회사 같습니다. 공장 가동률을 봤는데, 이것은 이제 2019년 상반기 사업 보고서에 나온 얘기인데 62%에서 64% 내외 정도로 그냥 아주 나쁘진 않고, 예, 유지가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이거 이제 10월 11일 기준입니다. 주가가 6,960원, 시가총액은 1,644억인데 주식 수는 2,300만 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5.4% 정도 외국인이 가지고 있고, PER은 뭐 마이너스니까 적자가 났다는 얘기고, PBR은 0.57, 이거 BPS는 12,000원대입니다. 배당은 이거 2016년까지 배당을 했는데 2017년부터는 배당이 없습니다. 매출을 보면 2016년부터 19년까지 계속 5천억대를 좀 상회하는 5,400억, 5,900억, 5,300억, 5,300억 이 정도고, 2016년에 흑자가 났다가 2018년에 이제 적자가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 좋았는데 2019년에는 다시 흑자로 전환될 거라고 이제 수치가 예상되는 걸 봐서는 이제 턴 어라운드를 준비 중인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이익률도 이제 1%, 2%대고, 작년에는 적자였고, 순이익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최근 분기에 2분기에 좀 좋아지는 것 같고 3분기는 더 좋아진다고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것도 같은 내용인데 수주 상황도 수주 잔고가 500억 정도, 이게 6월 말 상황이죠. 2분기. 그런데 이 회사가 특이한 게 있어요.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작년 기준 29%, 금년 상반기 기준 19%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당좌 비율이 높고 유보율도 높다. 그 적자는 나지만 돈은 안 빌리고 완전히 그런 알짜 회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현금 흐름을 보면 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플러스입니다. 금년에는 400억 정도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이제 유지할 것 같고, 투자는 2016년, 17년에 360억, 500억 정도 투자를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투자가 이제 주춤하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보면 돈을 갚고 있는, 그래서 뭔가 적자는 나는데 돈을 갚고 있고 좀 이상하죠.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제가 보기에 뭔가 좀 적자는 나지만 좋아 보이는 이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게 턴어라운드를 준비 중인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자 발생 부채를 보면 이게 금년 6월 말 기준 30억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부채는 거의 하나도 없다. 다 그런 회사 운용에 쓰이는 그런 부채일 뿐이지, 그런 하여간 부채는 없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현금 흐름이 좋다. 그리고 이제 2016년, 17년에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은 투자할 게 별로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잉여 현금 흐름도 금년에 256억으로 좋아질 것을 예상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뭐 PBR은 그래서 0.89, 0.9, 0.4, 요거 0.57, 요거는 이제 10월 초 기준입니다. 이런 게 되고요. 그래서 순부채 비율은 마이너스권이고, PBR은 이제 0.89, 뭐 그 정도, 0.6 정도 선이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PER은 적자니까 이제 넘어가고, PBR은 이거 네이버 금융에 나온 건데 바닥을 낄 때는 한 0.4선까지 이제 떨어지기도 했고, 고점에는 PBR 1을 넘어가는 상황, 한 1.6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10년 PBR인데요. 떨어질 때 0.4가 이제 바닥이었습니다. 0.4 바닥이었고, 올라갈 때 1.6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보통 한 0.8에서 PBR 1 정도 선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난주인데 제가 요거를 이제 정리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좀 바빠가지고 이거를 영상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일주일 전에 상황인데,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업이익률은 2018년 기준이고, 시가총액은 10월 11일 기준입니다. 이제 그 PCB를 만드는 업체가 이제 코리아 서키트도 있고, 대덕전자, 심텍, 인터플렉스, 이수페타시스, 해성, DS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PBR을 보면 이제 코리아 서킷이 0.57 정도였고, 대덕전자 0.78, 그 다음에 심텍이 1.12, 인터플렉스 1.23, 이수페타시스 0.96. 그러니까 PBR을 보면 이제 코리아 서킷가 좀 낮게 좀 되는데, 유지하고 있는데 뭐 적자여가지고 좀 그런 상황인데, PSR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PSR은 0.3 정도였습니다. 근데 대덕전자는 0.8, 심텍은 0.2, PSR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0.3 정도, 해성 DS 0.65 정도로서, 코리아 서킷은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지금 좀 가격이 올라서 좀 약간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이제 PBR이나 PSR이 좀 낮고,
턴 어라운드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제 괜찮게 봐서 이 회사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해성 DS 요 회사는 그 리드 프레임을 주로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차량용 그런 PCB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의 그 매출이 70% 정도가 되는 그런 회사였는데, 굉장히 이 해성 DS도 좋은 회사 같습니다. 인터플렉스는 이제 코리아 서킷의 자회사가 되겠고, 대덕전자는 대덕전자와 대덕 GDS가 합병을 해서 이제 매출이 이제 많이 커진 상태고, 심텍이라는 회사, 이제 회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PCB 업계 최근 변화된 점, 요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흥국증권의 문제연구원 그 레포트에서 이제 제가 한 건데, 인텔이 2019년부터 출시하는 제품부터 이제 EMIB라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칩 연결 패키지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FCBGA 형태로 제작가 되는데, 이거를 일본 회사들이 만들어 봐요. 그래서 일본 회사들이 2020년부터 이제 양산을 시작할 예정인데, 그래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부 CSP 기판 생산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CSP 기판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다른 회사들이 그 혜택을 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CSP 생산 능력이 감소하고, 또한 OG 서비스의 개선으로 이 OG가 CSP하고 연관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업체 수혜가 기대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래서 그 PCB 업체가 CSP를 만드는 PCB 업체를 이 문제의 연구원은 좋게 보고 이 레포트를 썼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린 표인데, 요거 이제 이 FC BGA를 일본 업체들이 투자를 하면서 FC CSP를 만드는 국내 업체라든가 이런 코리아 서킷 같은 회사가 그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전기와 LG이노특이 이게 스마트폰 기판이 적자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적자를 두고 이제 철수하는 거를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삼성전기는 부산 사업장을 다 없애고 이걸 일부는 베트남으로 이제 이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고, LG이노텍 또한 이제 HDI 사업, 이 HDI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그런 기판 사업이 되겠죠. 이거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철수를 한다면 다른 PCB 업체들은 어떤 반사이익이 기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 11에 SLP 대신 인터포저 공법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11에 그동안에 SLP를 썼었는데, 이 SLP가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지금 단가 경쟁을, 세계 경제도 어려워지니까 단가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인터포저 공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갤럭시 10의 그 SLP는 삼성전기와 코리아 서킷가 이제 35%씩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서킷 굉장히 비중 있게 공급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인터포저 공법으로 변하더라도 코리아 서킷가 이런 거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CSP에 관한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 서킷한테도 문제가 없는 이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리아 서킷이나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들은 SLP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수백억 투자했는데 이것이 공법이 바뀌어서 좀 버리게 좀 됐지만,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기와 동등하게 그 수주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삼성전자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포저 공법으로 바뀔 때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점을 요약하면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스마트폰 기판 사업에서 단계적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 또 인텔과 연결된 일본 PCB 업체들의 FCBGA 투자로 CSP의 글로벌 생산 능력이 감소되고 기존의 CSP 생산 기업의 반사이익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고, 삼성 스마트폰 S11 시리즈에서 인터포저 공법을 적용하기로 해서 이런 변화가 예상되지만 코리아 서큐트도 뭐 혜택이 예상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코리아 서큐트는 이제 미래를 보고 선행 투자를 해서 빚이 없지만 투자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적자가 나지만 이런 SLP, CSP, RF, PCB, MLB 이런 기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 기술을 잘 활용해서 수주만 할 수 있으면 턴어라운드를 확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의 갤럭시 11, S11 시리즈는 인터포저 공법인데 이것은 주로 CSP가 쓰인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본 PCB 업체의 FCBGA 투자로 이제 그 CSP 기업들의 그런 반사이 가능성, 그 다음에 5G 자율주행 4차 산업의 기하로 PCB 시장은 장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5G가 사실 미중 그 패권 전쟁으로 이제 세계 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만, 이 5G는 이게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중 그런 패권 전쟁에는 기저에 기술 전쟁의 의미도 있는데, 이 5G 쪽은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이나 더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투자가 줄지 않는다. 이것에 그런 5G 관련된 그런 업체들은 더 이익을 볼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PCB도 그런 흐름에 같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도 회복이 되는 시그널이 보이고 있는데, 이때 PCB 업체 같이 좋아질 거죠. 반도체 업황의 그 회복 시그널은 그 레포트를 보면은 수출 물량, 수출 가격은 많이 작년 대비 떨어졌는데 수출 물량은 오히려 이제 증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수출 물량은 비슷하게 나가면서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데 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토탈 그런 수출 금액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5G와 더불어서 이 반도체 업황도 결국은 가격이 좀 회복이 된다면 이제 더 좋아질 텐데, 물량은 일단 벌써 회복이 됐기 때문에 PCB 업체로 가는 물량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 LG노텍의 그런 저마진 PCB 부분 철수함으로써 이제 그 관련 기업들이 그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로부터 그래서 핸드폰 이런 PCB 관련 수주 물량의 증가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한 3천억 정도 물량이 매출이 증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서큐트의 서정우 대표는 삼성전기 기판 사업 출신이라서 이쪽하고 삼성전기전자하고 좀 잘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부채 비율이 제로이고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봤었습니다. 차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5,000원까지 이제 갔다가 2만원을 넘어간 적도 있고, 이렇게 그 업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2019년에는 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는 이렇게 이제 쭉 2018년 1월부터 쭉 떨어졌죠. 예. 이것은 일간 차트. 이게 이제 7,300원까지 올라갔다. 요거 지금은 오늘 보니까 8,000원까지 넘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10월 아니 9월 말 이때인가요? 이때가 이간 양봉이 생기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조정을 주고 가는 모습입니다. 일간 차트는 좋아 보이죠? 자, 그래서 월간 차트를 분석해 보겠는데, 뭐 차트보다도 그냥 줄을 한번 3개를 그어 봤습니다. 이 줄 3개의 의미는 뭐 가격하고 상관없이 그냥 PBR로 한번 그어 봤습니다. PBR 1배 12,000원 선이고, PBR 0.5배가 이제 한 5, 6천원 선이고, PBR 한 1.8배, 1.6배 이 정도가 한 2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록을 보면 PBR 1배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움직였고,
업황이 좋으면 PBR 1.8배 정도까지도 올라갔던 그런 저력 있는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등의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측면 대응 보겠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좋아지고 이익률이 올라간다면 PBR 1배인 12,000원 선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PBR 5배인 6,000원 이하는 매수 관점으로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PBR 1배 접근하는 12,000원대 근처라면 이제 그 이상에서는 그 정도에서는 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이익 실현을 하고 또 더 좋은 회사도 있으니까 그런 회사도 찾아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PBR 1.5배 정도 18,000원 선에 도달해서는 이제 매도의 관점인데, 만약에 삼성전자의 무슨 그런 물량을 많이 더 수주를 한다면 이것이 밸류에이션이 더 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자기 개인 판단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영상이 조금 늦어서 그 주가가 너무 올라서 좀 저도 좀 빠졌어요. 사실 미리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올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